음. 유형 5번. 이제 오늘부터 뭐 할 거야? 식을 가지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프 가지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식을 가지고 푸는 거. 일단은 꼭 기억해야 될 거. 정형. 그러니까 극한의 꼴을 꼭 기억해라. 정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랑 그다음 부정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정형의 대표적인 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됩니다. 등등등.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지? 가장 중요한 정형으로서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와 0분의 1은 뭐가 됩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얘는 무한소를 의미하게 되겠네. 됐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형의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0분의 0꼴의 극한. 그래서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이 녀석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현재 그릴 순 없잖아. 그지? 그릴 수 없는 그래프야. 여기는 얘는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녀석이에요. 됐어?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봐봐. 여기는 얘가 왜 0분의 0꼴이냐면 x가 1로 가게 되면 1의 제곱은 1이 될 테니까 1 빼기 1이 되면서 분모가 0이 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x가 1로 가게 되면 얘도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일 테니까 1 빼기 1이니까 얘도 0이 되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극한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그러니까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0분의 0 거리가 약분해서 그냥 1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어. 누가 더 빨리 0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상황을 어떻게 정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꿔준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정형으로 바꾸는 그 핵심 해결 전략만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가만히 봐봐. 여긴 얘가 1로 간다. 1로 간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이 다항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다항식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개념과 또 접목이 되는 거냐면 FA가 0이면으로 시작되는 개념이 있었지. FA가 0이면으로 시작되는 개념 뭐가 있었죠?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그렇지. 인수정리. 맞아요. 인수정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FA가 0이면은 FX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는 뭘? X-A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뭘 인수로 가져야만 하는 거야? X-1을 인수로 가져야만 하는 거고 여기 위에도 당연히 X-1을 인수로 가져야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죠?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똑같이 0이 되는 인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0이 되는 인수들을 뭐 해주게 되면 약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원래 0은 나눌 수 없잖아. 그지? 근데 얘는 0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 실제 0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분해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나면 남은 형태들을 딱 봐봐. 남은 형태들을 딱 관찰해 봤을 때 얘는 뭐가 돼? 정형이 돼 버리죠.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얘가 1로 간다, 1로 간다, 1로 간다. 그럼 얘는 2분의 3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0이 되는 인수만 사라져 버리면 얘는 알아서 0분의 0꼴에서 정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 해결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 녀석의 해결 전략은 0이 되는 뭐를? 인수를 뭐 해준다? 약분을 해주게 된다면 그 형태가 뭘로 바뀌게 될 거야? 정형으로 바뀌게 될 거야. 라고 해서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해 준다라는 개념만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개념이죠. 0분의 0꼴의 극한을 할 때는 형태를 먼저 보고서 0분의 0꼴이니까 0이 되는 인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는 걔네들 빨리빨리 지워버리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됐죠? 실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똑같아.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간대요. 그랬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의 값이 궁금해요 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다가 한번 마이너스 2를 넣어봐요. 그러면은 뭐야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되니까 0이 된단 말이야. 0분의 0꼴이 되는 게 분명해. 그럼 난 뭘 해주면 되겠어? 열심히 인수분해 해가지고 0이 되는 인수만 싹싹 지워버리면은 정형으로 바뀔 테니까 그렇게 풀면은 이 녀석은 풀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자. 얘는 x 플러스 2에다가 뭐가 되겠어? 2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게 분명하고 x 플러스 2에다가 뭐가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테니 리미트 x가 여전히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으니까 얘네들 약분시켜버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까? 그럼 마이너스 5분의 뭐가 돼요? 12가 되나요?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0분의 0꼴의 해결 전략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다음. 여기는 요것도 한번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요건 좀 문제가 좀 애매하네. 애매하게 주긴 했어. 자, 일단 여기서 뭐가 애매하냐면 얘들아, 여기서 다항함수라는 정보를 줬거든. 다항함수.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연습 파트에서 얘기할 거지만 다항함수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 극한값과 함수 값이 항상 같아지는 함수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이어져서 그리게 되잖아. 그지? 1차 함수는 이렇게 그릴 거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릴 거고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4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5차 함수는 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니까 다 이어져서 그려져.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함수값, 여기 a를 집어넣었어. 그거니 걔가 b가 나왔대. 라고 생각한다면 걔의 극한값도 여전히 항상 거기 있는 걔의 뭐랑 같을 수밖에 없겠어? 함수값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은 반드시 함수값이랑 같아집니다라는 요 생각을 미리 하고 갑시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우긴 하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다음 시간에 연속이라고 부르게 돼요. 오케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딱 봤더니 얘가 뭐가 되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잖아. 여기는 얘도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0이 되는 인수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쪽에 0이 되는 인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0이 되는 인수를 내가 약분해서 없애주기만 하면 정형의 꼴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인데 더 약분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 더 하려고 했더니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자. 오케이? 지워버리고 나면 fx분의 뭐만 남아? 8배의 x제곱 더하기 1만 남겠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1로 간대. 이 녀석이 2라고 한 거야 지금. 됐어?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정형 그냥 2 집어넣으면 뭐야? 16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은 얘의 극한값인데 그 극한값은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함수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결과는 F1분의 뭐가 될 수 있어? 16이 됩니다. 걔가 2가 돼야 되니까 F1 값은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우리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55번. 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 보여도 여기는 얘 꼴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 형태를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여기는 요 녀석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줬다는 건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가 뭘로 가고 있겠어? 0으로 가고 있을 거야. 그래야 얘가 2에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관찰을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일단 여기 fx라는 게 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여기도 fx라는 게 있어서 거기는 걔로 해봤더니 f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약분해도 괜찮은 거잖아. 뭐 0이 되는 인수든 말든 그냥 당연히 약분해도 괜찮은 건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지. 됐어? 근데 여긴 얘를 보니까 여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요만큼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준 거야? 2라고 문제에서 준 거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2였다면 여기다가 또 x가 1로 가버리면 얘도 여전히 2로 갈 테니까 분모가 2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런 구조로 풀리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과 관련된 이야기. 근호가 있는 경우. 이건 좀 특별한 경우. 이게 요 상태에서 0분의 0꼴 중에서 근호가 있는 경우. 근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유리화해주면 된다. 이게 그냥 해결 전략이에요. 유리화를 해주면 알아서 0이 되는 인수가 나타나게 될 거야. 좀 신기하게. 마법처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풀면 돼. 그래서 봐봐. 그냥 보여줄게. 여기 간단하게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여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 그다음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어? 2 집어넣으면 4니까 5니까 3이니까 0이 되겠죠. 됐습니다. 0분의 0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유리화를 할 건데 루트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3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있었어. 여기다 내가 똑같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줄 거냐면 이 녀석을 유리화하고 싶으니까 이 녀석의 컬레를 이렇게 곱해줄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민영아? 집중. 그럼 여기서 여기는 얘는 그대로 두고 일단 요 녀석만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5 빼기 9가 될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x 마이너스 2가 있었고 루트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3이 있었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2로 간대. 이렇게 준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인수가 여기에 보이기 시작하고 0이 되는 인수가 여기에 보이기 시작하죠. 0이 되는 인수들이 발견이 될 테니까 걔네들 약분해 놓고 그대로 대입해 버리면 그대로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얘가 x-2에다가 x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약분 해주고 2를 집어넣어 주면 얘는 3 더하기 3이니까 6분의 2 더하기 2니까 4가 되면서 답은 3분의 2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가장 중요한 형태, 0분의 0꼴, 요 형태에 대해서 해결 전략 자체를 정확하게 딱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0분의 0꼴의 해결 전략은 당연하게도 0이 되는 인수로 그냥 뭐 해버리면 돼? 나눠버리기만 하면 알아서 끝날 거고 무리식이 있었다면 걔를 유리화해버리면 0이 되는 인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해결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요거는 봐봐.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근호가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분모랑 분자를 동시에 유리화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딱 봤을 때 루트 4 더하기 x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루트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x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는 요 녀석과 짝꿍이 될 만한 녀석을 루트 4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4 더하기 x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죠. 4 마이너스 x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짝꿍이 될 만한 애는 여기다 바로 옆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x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1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x로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요 녀석을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되겠어? 요 녀석을 계산한 결과 4 플러스 x에서 4 마이너스 x를 뺀 거니까 2x가 되겠죠? 얘는 2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은 1 마이너스 x에서 1 플러스 x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거야. 여기에 지금 아직 파란색이 남아 있을 거고 여기에는 아직 초록색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만 딱 놔도 어때? 0분의 0꼴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분의 0꼴이 발견이 되면서 걔네들이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남은 얘네들 가지고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정형이니까 갖다 집어넣어주면 답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어렵지 않죠?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 부정의 가장 대표격인 0분의 0꼴 극한이고 여기는 얘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나중에 미분을 정의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녀석 있지. 다시 이 녀석을 왜 배우는 함수의 극한을 왜 배우는 거냐라고 말해보면은 걔는 결국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입니다. 민영아, 졸면 안 돼. 알겠죠? 집중. 자, 두 번째 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하고 싶어요. 요 이야기.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분의
얘는 뭐라고 할까?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보자. 됐어?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x제곱은 무한대가 될 거고 2배하면 무한대가 될 거야. x 무한대니까 5배도 무한대가 될 거야. 빼기 3 해봤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형태를 바라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어 라는 이 형태를 발견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의 해결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이 녀석의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어떻게 짜져 있냐면 요 녀석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가 이 녀석의 해결 전략. 오케이?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됐어? 그럼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면 돼. 일단 분모의 최고차항은 몇 차야? 분모의 최고차항은 2차잖아. 그지? 2차로 민영아 2차로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식 자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 얘는 x분의 5, 얘는 x제곱분의 3이 될 거고 괜찮니?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 3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될 거야. 됐어? 그럼 이 형태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유심히 봐봐. 얘는 2에다가 무한대분의 5잖아. 무한대분의 5는 뭐야? 0일 거거든. 됐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하는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정형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됐어? 다시. 이렇게 해줬을 때 장점은 뭐야? 여전히 뭘로 바뀌어버립니다? 정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애기 때문에 정형으로 바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정형이 된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갈 거야. 얘도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갈 거야. 그럼 다 수렴하는 것들이니까 여기 얘는 2 더하기 0 더하기 0 다시 2 더하기 0 빼기 0분의 3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녀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써놓은 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다시 민영아 집중.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도 괜찮아. 알겠죠? 다시 딱 세 번까지만 말할 거야. 끝이야 이제. 다시 봐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이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를 정형으로 바꿀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해결 전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론 여기는 얘는 나중에 좀 편법 같은 걸 좀 알려주게 될 거야. 알겠지? 일단은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당연히 가져가야 돼. 봅시다.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빡세. 뭐야?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요걸로 한번 해볼게. 일단은 요 녀석이 궁금해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 요 녀석이 궁금해. 됐나요? 그러면 봐봐. 일단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얘가 2차니까 여기는 얘를 나눠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텐데 여기는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2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5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이제 정형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0이 될 테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요거 보자. 여기는 얘도 한번 형태를 한번 관찰해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얘들아?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루트 x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빼기 2를 해봐야 어차피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분명하단 말이야. 됐어? 그럼 얘네 해결 전략이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자를 나눠준다고. x로 분모자를 나눠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루트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겠죠. 됐어? 얘가 이렇게 된 이유 알겠죠? 여기다 x분의 1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럼 얘가 들어갈 때는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얘가 또 정형이네. 얘가 또 정형이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분의 루트 1 더하기 0 빼기 0이 되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답은 3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의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됐나요? 그런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결 전략을 우리가 조금만 더 쉽게 가져가 보자. 조금만 더 쉽게 가져가 보자. 상황을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x분의 5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x분의 5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해 볼게. 여전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2x분의 4x 플러스 3입니다. 여전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죠? 됐어? 좋아요.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텐데 여기는 얘네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다 이걸 가지고 풀면 다 풀리거든? 됐어? 이걸 가지고 풀면 풀려요. 보여줄게 일단. 여기다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냐면 얘는 1 더하기 x분의 2 분의 5x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거든. 됐어? 그럼 여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야. 얘도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가는데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1분의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됩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요 경우는 여기서 한번 해봤으니까 비슷한 거 해봤으니까 요 밑에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때? 얘는 x 더하기 x분의 2 분의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아니 뭐야 이게 1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이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는 이 해결 전략을 가지고 당연히 풀 수 있어. 얘가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입니다. 됐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부정형인 이유는 뭐야? 얘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 자체가 상태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커지고 있는 건 알겠어.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누가 더 빨리 커지는지 거기 있는 그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여긴 얘가 뭐야? 부정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더 빨리 커진다면은 여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아. 얘가 더 빨리 커진다면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 0에 수렴할 것 같아. 커지는 속도가 비슷하다면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속도를 결정짓는 게 결국은 뭘까? 차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x가 있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의 제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x의 제곱이 빨리 커지겠니? 2x가 빨리 커지겠니? 당연히 x제곱이 빨리 커지겠지.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빨리 커질까? 제곱이 빨리 커질까? 당연히 얘가 빨리 커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가 아무리 개수를 내가 100만 정도를 달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걔가 훨씬 더 빨리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무한대의 속도, 커지는 속도를 결정짓는 건 결국 다항식에서 뭐야? 차수에 해당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무한대의 세계에서 우리가 잘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아까 2x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했었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무한대로 빨리 커지는 거에다 3 정도를 더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지? 무한대로 커지는 거에다가 1 정도 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지?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무시해도 괜찮다는 소리지.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무시해도 괜찮은 거야. 이해돼요?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도 무시해도 괜찮고 얘도 무시해도 괜찮고 얘도 무시해도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극한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다 무시해버려.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제곱분의 5x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5x잖아. 그지? 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 됐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외우는 거야? 여기는 얘 차수를 비교해.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는 생략할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커진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 녀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는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질 때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처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가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된다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기는 얘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을까? 얘 커지는 속도 똑같고 얘 커지는 속도 똑같은데 이거 무시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무시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x제곱분의 x제곱 사라질 거고 5 하나 남겠지. 그지? 그 5라고 하는 건 여기 1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녀석의 답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 D로 수렴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개의 차수가 같아지게 된다면 최고차의 개수비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1분의 2구나 라고 해서 그냥 여기 있는 얘만 바라보면은 얘는 2에 수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1분의 뭐야? 여기는 얘가 지금 제곱이지만 루트를 씌웠으니까 얘가 사실상 1차란 말이야. 1차의 개수는 1이었잖아. 그지? 1분의 1이니까 쟤는 1에 수렴하는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두 번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부정형 0분의 용꼴은 0이 되는 인수가 있을 테니까 걔를 약분해서 정형을 만든다.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이거야. 사실 쟤를 외울래, 얘를 외울래라고 한다면 나는 얘를 외우라고 강조할 거예요. 알겠죠? 얘는 몰라도 얘만 알면 풀 수 있지만 저기 있는 쟤만 알고 얘를 몰랐을 때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먼저 기억해 놓고 저기 있는 쟤는 그냥 뭐야? 편하게 푸는 방법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마지막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여기는 요 녀석의 해결 전략. 얘는 사실 해결 전략이라고 하기도 좀 되게 민망해요. 오케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리미트 해가지고 x가 뭐로 갈까? 무한대로 갈까? 그럼 얘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될까요? 이런 얘기야. 됐죠? 그럼 얘는 지금 어때? 앞에 거는 무한대, 뒤에 것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 는 원래 근본적인 해결 전략 자체는 뭐가 되냐면 얘는 그냥 최고차항으로 묶는다가 근본적인 해결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어떻게 풀어달라는 얘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축으로 묶어버려.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면서 얘가 0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무한대가 되면서 얘는 무한대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알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사실 알잖아, 바로.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 크니까. 그지?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 크니까 어떻게 써, 얘는? 무조건 무한대가 되겠지. 얘가 더 빨리 커질 테니까. 됐어? 그래서 얘는 뭐 해결 전략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해결 전략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녀석도 근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호가 있는 경우. 여긴 얘 해결 전략은 여전히 유리화입니다. 됐어? 무조건 유리화를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여기 딱 보니까 여기서 하나 팁 하나 또 나가야겠 팁. 자, 팁.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가끔 너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마이너스 x라는 애를 t로 치환해 주세요. 요거를 반드시 해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쟤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야. 알겠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잘 봐봐.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얘가 이미 무한대 훨씬 더 빨리 커지니까 이 앞쪽을 바라보면 얘는 무한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얘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됐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지금 왠지 느낌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치환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x라는 걸 t로 치환을 해버리면 저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마이너스 x가 t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되겠어?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루트 뭐가 돼요?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t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럼 그 형태가 너무나 깔끔하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처럼 딱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애가 봤을 땐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는 얘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국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 뭐야 지금 근호가 있는 경우잖아. 그지? 근호가 있는 경우니까 뭐 해줄 거야? 유리화를 해줄 거야.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더하기 3 플러스 t를 분모분자에 곱한 거니까 이거에서 이거 제곱 뺀 거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되나요? 이해되니?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뭘 관찰해봐? 꼴을 한번 관찰해봐. 이거 무슨 꼴 됐어, 얘들아? 관찰해봐.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무한대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린 거야. 됐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는 요 형태가 뭘로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얘 해결 전략을 써가지고 분모 분자를 t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아까 써놨던 거 뭐였어? 최고창 분모의 뭐야? 최고창의 개수 b라고 했잖아. 여기 1차, 여기도 1차, 여기는 얘 1차니까 얘는 1차식과 1차식이니까 차수가 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개수가 1이고 여기는 요 녀석도 개수가 1이고 여기는 요 녀석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있으면 다시 부정의 해결 전략이라서 요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요것들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럼 이제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 우리가 극한을 배웠을 때 그래프 가지고 풀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녀석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죠.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데 여기는 얘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어. 여기는 얘는 내가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녀석의 해결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로도 풀 수 있어야 돼. 둘 다가 가능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만 가지고 할 거야라고 한다면 분명히 안 풀리는 것들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이쪽 극한 파트 자체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식의 관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프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개가 결국 하나로 나중에는 이게 하나로 보였으면 좋겠어. 알겠죠? 거기까지 되게 된다면 이제 식과 그래프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미분했을 때, 아, 미분은 이래서 배우는 거구나. 미분은 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흐름들을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알겠나요?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일단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해결 전략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왜 가지고 있어야 될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해결 전략이 없을 때 내가 쟤를 해결할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태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식으로서 뭔가 계산되는, 수로서 계산되는 느낌이 아니라 거기는 걔의 상태에 대한 관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우리가 상상하기가 너무 힘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걔를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틀 자체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극한을 관찰하게 됐을 때 이렇게 요 녀석의 뭘 구해주세요?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관찰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얘들아?
첫 번째 행동은 일단 저기 저 안에 들어있는 저 함수를 그릴 수 있나요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릴 수 있다면 이왕이면 함수의 그래프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만약에 그릴 수 없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가 되겠어? 저 함수의 꼴을 관찰하는 거야. 알겠죠? 제가 정형이 되는 건지 부정형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부정형이 된다면 어떤 형태의 부정형이 되는 건지 그런 형태들을 정확하게 관찰해 가면서 그 형태에 대한 해결 전략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해결한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요렇게 문제를 한번 줬다고 생각을 해 볼게 얘들아. 잘 봐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뭐야 무한대로 갑니다라고 돼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게 x분의 해가지고 루트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도 풀었던 건데 비슷한 건데 일단 봐봐. 근호가 보이니까 뭐 해야겠어 얘들아? 유리화해야겠죠? 맞아? 얘를 유리화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고 루트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될 테니 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에다가 루트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 요거 분해 뭐가 돼요?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이 식을 다시 관찰해 보니까 또 뭐야? 또 근호가 보이죠? 다시 뭐 해야겠어? 유리화 해야겠죠? 유리화를 해주면 자 리미트 x가 다 끄덕끄덕거리고 있네. 다시 이걸 끄덕끄덕 안 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 일단 빼기 2를 곱할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가 한번 관찰을 해봐봐 얘들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다시 한번 이거 계산해 주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3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이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루트 x제곱 플러스 1 빼기 2가 있죠? 됐습니다. 약분되네 이거. 약분돼서 약분해놨어. 됐나요? 오케이. 그럼 또 근호가 있네요. 그럼 또 뭐 해야겠어요? 유리화 해야겠죠?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 식이 원래의 식이잖아. 맞아? 지금 우리는 무한 루프에 빠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거는 뭘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해결 전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처음에 최초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봐. 여기서 제일 먼저 너희가 봤어야 되는 건 사실 근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꼴을 관찰했어야 되는 거야. 저기는 저 녀석의 꼴은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빼기 2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근데 다시 봐봐. 여기서 지금 초록색 문장이 있어 없어? 없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애시당초 유리화라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호가 있어도 그냥 해도 괜찮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딱 봤을 때 얘의 해결 전략은 사실은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게 여기는 이 녀석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전략이란 말이야. 이렇게 놓고 나면 어때? 0, 0 되면서 1이 됩니다라고 풀리고 아니면 최고차항 횟수 1이고 1창 최고차항 횟수 1이니까 1분의 1이니까 얘는 1이 됩니다라고 사실 그냥 풀 수 있었던 그 문제를 우리는 괜히 뭘 해본 거야? 유리화를 해본 거야. 그죠? 유리화를 했더니 또 뭐가 나왔어? 유리화를 했더니 또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거든. 근데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죠.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도 또 여기서도 뭐 한 거야? 다시 유리화를 한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얘도 사실은 1차니까 2차고 얘 2차니까 1분의 1이 되면서 여기서도 2다라고 이렇게 해결했으면 사실은 됐던 건데 거기 있는 걔를 굳이 다시 한번 뭐 한 거야? 또 유리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뭐가 됐어? 원래 형태가 되고 또 근호가 보니까 또 유리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예제를 들어줬겠어?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려면 일단 너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형태에 대한 관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극한의 꼴을 너희가 봤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라고? 얘를 그릴 수 있니 없니? 요 생각을 먼저 해보라. 그릴 수 없다면 뭐 할 거야? 여기는 얘가 무슨 꼴이니? 정형인지 부정형인지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고 거기는 걔에 합당한 해결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결 전략이라고 하면 결국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럼 앞에 보면 여기 또 뭐가 있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또 여기는 얘도 부정형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잘 봐봐.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형태에서 내가 여기는 요 녀석을 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0분의 0꼴이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을 다시 한번 무한대분의 1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된다면 요 녀석을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당연히 무한소의 0이야. 그죠? 숫자 0이 아니라 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랑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얘가 빨리 커지냐 얘가 0으로 빨리 가냐에 따라서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죠. 거기는 그 녀석 당연히 부정형이 될 게 분명한데 그 녀석은 이런 형태로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따로 거기는 이렇게 해결 전략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딱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얘를 딱 봤어. 여기서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지? 딱 봐도 그릴 수 없게 생겼어. 그럼 여기는 얘는 당연히 형태를 봐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이니까 좀 거슬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제곱 그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1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2분의 t입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부터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 꼴을 한번 관찰해 봐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이 어디로 가고 있어? 1분의 1로 수렴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1 빼기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뭐 해주기만 하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다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냥 통분 한번 해볼까? 루트 t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t 곱하기 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통분을 하고 나서 다시 변형을 해보니까 상황 보니까 요 녀석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곱하기 여기는 요 녀석은 무한대가 되는데 여기는 요 녀석이 하필이면 뭐가 돼버린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돼버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일단 나는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는 요 녀석의 해결 전략, 요 녀석의 해결 전략인데 근호가 있잖아요, 쟤는. 그럼 쟤는 뭘 해주면 좋겠어? 유리화를 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얘만 딱 떼다가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요 녀석만 요렇게 루트 t제곱 플러스 2 더하기 t 이렇게 루트 t제곱 더하기 2 더하기 t 이렇게 해주면 일단 식을 정리해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제곱 더하기 2에다가 루트 t제곱 더하기 2 더하기 t에다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은 t제곱 더하기 2 빼기 t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거기 t제곱이 위로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꼴의 변형이 생깁니다. 됐어? 그러면 다시 꼴을 변형시켰으니까 다시 또 뭐 해야겠어? 관찰해 봐야겠지. 관찰을 다시 해봤더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구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문자를 나눠주면 되겠구나. 아니면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구나. 일단 여기 몇 차? 1차. 그죠? 근데 여기도 1차. 보이니? 그럼 1차 더하기 1차니까 여기는 이것도 여전히 1차. 그럼 1차 곱하기 1차니까 얘는 2차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 녀석도 몇 차? 2차가 되겠죠. 그럼 그 개수들만 골라서 여기서 최고차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개수는 뭐가 있어? 여기 1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1 더하기 1 하면 2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개수는 2가 되면서 여기는 얘의 개수 2가 되면서 얘는 답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이게 조금 헷갈린다면은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해결 전략을 가지고 가면 돼요. 됐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 2차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분모문자를 2차, 2차로 나눠버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t를 하나 다시 이쪽에다가 t분의 1을 하나 던져주고 이쪽에다 t분의 1을 하나 던져주고 여기다가 t제곱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렇게 쇽쇽 들어가면서 다시 1 더하기 t제곱분의 2의 루트 이렇게 될 거고 여전히 얘랑 얘랑 곱해지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1 더하기 t제곱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거분의 2가 될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얘가 0으로 갈 게 분명해. 0으로 갈 게 분명해. 그러면 1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2가 되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해결 전략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쉽게 쉽게 풀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얘는 조금 일종의 편법이긴 하지만 봐봐. 어차피 얘는 무시해도 괜찮아 얘들아. 그지? 얘도 무시해도 괜찮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은 t가 될 거고 요 녀석은 t 더하기 t가 될 테니까 2t. 그럼 얘 t 곱하면 2t 제곱분의 2t 제곱이 되니까 답은 1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해결 전략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계산을 통해서 형태를 자꾸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걔네들의 해결 전략들을 따라서 우리는 또 형태를 또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해결 전략을 아예 가지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절망스러울 겁니다. 알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그냥 들 거야. 왜? 무한대의 세계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거든 사실 정말. 그렇지 않니? 여기도 봐봐. 얘가 분명히 무한대로 갈 거야. 얘도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거 알겠는데 거기는 걔가 왜 3이 되는 거야? 그 3이 되게 하는 A 값은 도대체 뭐가 될 거야? 이거는 해결 전략을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해결 전략인데 근호가 있으니까 뭐 할 거야? 유리화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준다면 유리화를 해 놓고 생각을 하면은 루트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분의 2ax가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3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1차 항, 여기 1차 항, 여기 1차 항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1분의 2a가 몇이구만? 3이구나. 즉 A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렇게 계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한 15분 정도 줄 테니까 각각 그 어디서부터 여기 그 뭐야 0분의 꼴 유형 6번부터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정도씩만 쭉쭉 풀어보면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와보세요. 오케이? 유형 8번까지만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보였어. 그냥 보이자마자 바로 일단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야, 항상. 그래야 보입니다, 얘들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t가 될 거고 여기 얘는 루트 뭐가 되겠어? t제곱 플러스 3t에다가 마이너스 t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지? 나는 x를 뭐라고 놓은 거니까 x를 마이너스 t라고 마이너스 t라고 놓은 거니까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얘는 미련을 버리고 이제 여기는 얘를 가지고 푸는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죠? 그럼 다시 관찰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처럼 보이잖아 사실. 근데 여기는 얘는 몇 차야? 1차죠. 여기는 얘는 몇 차야? 2분의 1차죠. 그지? 2분의 1차. 다시 1차가 크니 2분의 1차가 크니? 당연히 1차가 크죠. 그럼 얘가 더 빨리 커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만 사실은 그냥 무한대 꼴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다음 위에도 바라봤더니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됐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됐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됐나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사실 여기는 얘를 뭐 해줘야 정상이야? 여기는 이 녀석을 유리화해야 정상이긴 해요. 유리화하는 것도 이따가 다시 보여줄게. 근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만 해석을 해도 얘들아 봐봐. 여기는 이 녀석이 지금 1창의 개수가 1이잖아. 그 다음에 1창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사실은 여기는 얘는 없어지면서 얘는 1차가 아니게 되지. 1차보다 차수가 낮아지게 되지. 그럼 얘는 1차분의 차수가 더 낮은 거니까 얘는 0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결국 최고차의 개수 비로 간다면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지금 저 1이라는 숫자들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서 나온 숫자들이 요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차수까지 같아 버리면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야라고 해석한다면 얘를 유리화해 주는 게 정상이긴 하니까 거기는 걔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뭘 해주게 된다면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고 루트 뭐가 되겠어? t제곱 더하기 3t에 더하기 t 요거 분해 뭐가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3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그럼 다시 관찰해 보는 거야. 여기는 얘는 아까 무시해도 괜찮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분명히 1차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1차가 되는 거고 1차가 되는 거니까 얘는 현재 몇 차야? 1차에다가 1차를 곱한 거니까 2차가 되겠지. 2차가 되고 여기는 몇 차가 됐어? 1차가 됐지. 그럼 2차분의 1차인데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0에 수렴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해결 전략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꼭 기억하고 이 형태에 대한 해결 전략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형태를 자꾸 변형하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여기는 요 녀석도 사실은 유리화를 해서 풀어도 똑같이 풀리게 될 겁니다. 알겠죠?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얘도 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사실 동시에 유리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문제를 낸 것 같긴 한데 거기는 걔의 상황을 보니까 차수.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같은 경우는 차수가 큰 게 일단 짱짱맨이야. 그죠? 얘가 큰 게 센 거야. 그러니까 큰 것만 가지고 얘는 무시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얘의 차수와 얘의 차수가 같아진다고 한다면 거기는 걔는 필연적으로 계산을 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됐어? 만약에 뒤에 있는 차수가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얘는 좀 사실은 조금 더 특이한 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일단은 얘랑 얘가 수렴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려면 여기는 얘랑 얘가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그 수렴하는 값은 얘 개수 b로 수렴하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는 얘 빼기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면 당연히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수만 값을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최고차의 개수도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리미트 해가지고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2x 제곱이었어. 근데 마이너스 루트에 x 4제곱 플러스 1이었다고 쳐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됐어? 그러면 사실 여기는 얘는 4제곱으로 이렇게 쳐보자. 그럼 여기는 이거 2차잖아, 2차. 근데 여기는 얘도 몇 차야? 현재 2차처럼 보이잖아, 그지? 4제곱의 루트니까 2차가 되겠지? 그럼 2차 빼기 2차인데 여기 2차의 개수가 뭐야? 2죠. 2차의 개수가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2x 제곱에다가 빼기 그냥 단순하게 x제곱 플러스 무슨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여기는 이 녀석이랑 지워져 봐야 x제곱이 남을 게 분명하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얘 개수도 같아야 되지만 차수도 같을 때 차수도 같아야 되지만 개수도 같을 때 그때 계산할 가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개수가 다르다면 굳이 내가 계산할 가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걔는 정형으로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좋아. 넘어갑시다. 자, 뒤로 쭉 가서 지금 28분이네요. 보자. 자, 이번에 이제 미정계수 결정이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미정계수 결정.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얘기니까 잠깐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봐봐. 여기는 요거 일단은 이거를 지금 뭐 해달래? 구해달래.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저기서 A랑 B를 구해달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얘들아? 0으로 가고 있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0분의 1이야 라고 한다면 걔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잖아. 맞아? 0분의 2여도 발산할 거야. 0분의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요 녀석이 7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면 얘도 같이 0으로 따라가 주면서 그 비율이 7로 맞춰져야지 쟤는 7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었다면 반드시 분자도 몇이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 1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뜻이 돼버리잖아. 그럼 다시 우리 또 뭐 어떤 개념을 쓸 수 있겠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다시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니까 저기 저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식은 당연히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을 내가 x-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몇 차식이 돼야 돼? 3차식이었으니까 2차식이 돼야겠지. 이 몫을 구하고 싶었다면 나는 뭘 하면 되겠어? 이 녀석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그죠? 몫을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수학 상에서 배우는 개념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전부 다 쓰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수학이 구성이 돼 있어서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알겠지?
다른 과목보다 이게 앞에 단원의 그 의존도가 너무나 큰 과목이야.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지? 다른 거 영어는 어때? 뭐 오늘 이 단어를 외웠어. 다음에 저 단어를 외웠어. 그러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앞에 걸 외워야 얘를 외울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수학은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거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면 거기는 걔에 대한 복습을 반드시 해줘야만 걔 복습을 반드시 해줘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학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나머지는 0이어야 하니까 일단 이런 식 하나 나올 거고 여기는 요 식이 뭐가 되겠어? a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고 했으니 1로 간다고 했으니 요렇게 지워버리면 1 집어넣어 버리니까 3a 더하기 1이 얘가 7이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a 값은 2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a가 2였으니 b가 얼마겠구나 b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a, b를 딱딱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꼴을 관찰해서 정보를 얻어낼 건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가 지금 수렴하고 있어. 다시 이 녀석이 수렴하고 있어. 그럼 분자도 같이 0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이 식을 항등식 입장에서 바라봐도 괜찮긴 하거든,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도 식을 변형할 수 있어. x-1이 있고 분모의 분자에 x-1이 있을 게 분명한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는 ax 제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왜? 얘가 얘였으니까. 그럼 상수항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상수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마이너스 b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제 여기는 요 녀석 하나, x의 개수 하나만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잖아.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에서 내가 지금 뭐가 이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판단을 했으니까 이차항이 없다.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계산하면은 하나가 나오게 돼. 이거 물음표라고 잠깐 나봐. 그럼 물음표 하나가 나올 거고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올 텐데 그 녀석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도 a가 될 수밖에 없었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해됩니다? 아까는 여기는 요 녀석이 아까 뭐로 나왔었지? A 플러스 1인가 그렇게 나왔었잖아. 그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 B로서 대신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 지워버리고 나서 여기다 뭐 집어넣은 게 1 집어넣은 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 7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과.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시 여기는 얘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됐으면 좋겠어? 0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a 더하기 1 더하기 b가 0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b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b가 a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을 이제 a 더하기 1이라고 놓고 이렇게 풀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식의 변형은 너희가 자유롭게 하면 돼요.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되게 깔끔한 풀이라서 그냥 조립제법으로 한 거고 그냥 항등식 가지고 개수 비교를 해가면서 거기는 그 개수를 쏙쏙쏙 구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도 당연히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유형 10번으로 가서 다항함수 결정. 얘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음, 이건 너무 쉽다. 요거 말고 요걸로 가봅시다. 아, 요것도 좀 그렇네.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요 문제로 한번 가볼게. 자,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여기는 요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fx를 내가 완성해야겠군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이 각 조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다 찾아봤으면 좋겠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얘들아? 무한대로 가고 있어.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겠어? 무한대로 가야 얘가 같이 따라가면서 2에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이 수렴하려면 얘의 차수와 얘의 차수가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져야 되잖아.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비가 같아져야, 아니,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fx를 여기서 어디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니, 우리가? 일단 얘는 3차 식이었을 텐데 이 녀석은 있어서 얘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야 될 거고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2x 제곱까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됐어?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미정계수 결정 문제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지. 됐어? 그럼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을 알아내게 된다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A랑 B를 각각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될까? 일단 집어넣으면 요거 x로 이렇게 나눈 거에다가 뭘 해준 거야? 리미트를 달아줬는데 0으로 보냈어. 그지? 그럼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거니까. 됐죠? 그러면 얘 0 넣으면 b니까 b가 0이 되니까 b가 그냥 사라지네. 얘는 더 쉬운 형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되나요? 그러면 0이 되는 인수가 딱 보이죠, 이제. x로 묶어버리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a가 될 테니까 얘네들 약분해 버린 다음에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a가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fx는 뭐가 되는 거야?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아까 b는 0이었으니까 이게 fx가 될 거고 저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네. 이런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골 관찰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 77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 봐봐. 자, fx 몇 차 함수래 얘들아? fx 3차 함수라고 줬어요. 그죠? 3차 함수니까 난 기본적으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미정계수 4개까지 놓고서는 막 세팅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야. 됐죠? 근데 또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인수정리라고 하는 막강한 다항식 세팅 툴 하나를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를 딱 봤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F0은 0이야. 그 다음에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F1은 0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일단 우리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라고 하는 다항식은 x라는 것과 x-1을 인수로 갖네요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긴 얘는 1차식이 되면 되고 1차식만 세팅하면 되니까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fx가 완성되겠네 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놓고서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해주고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해주게 된다면 그 결과로 나는 A랑 B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을 게 분명하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A랑 B가 구해진다면 그거 완성된 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만 해주면 답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실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X 날라갈 거잖아. X 날라갈 거잖아. 그지? 거기다가 0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냥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 녀석이 날아갈 거잖아. 요 녀석 날아가고 요 녀석 날아간 다음에 거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1 곱하기 A-4가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A 값은 당연히 2일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x-2로 이렇게 나눈 거를 내가 리미트 또 씌워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0이 되는 인수가 여기 있네. 그리고 여기 요 2로 또 빼버려서 이렇게 빼버려서 약분시켜준다. 이제 2를 집어넣어주면 답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결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다항식 파트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이 고스란히 또 쓰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재밌죠? 네, 이제 선생님 외롭지 않아. 우리 승훈이가 끄덕끄덕했어. 자, 다시 봅시다. 다음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 아,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뭐야. 가우스, 그래. 가우스가 있어. 가우스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네. 일단은 요거 11번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11번.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에요, 얘들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보자. 만약에 fx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gx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가 항상 얘보다 모든 실수에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가 있었다고 쳐보자. 됐어?
근데 내가 갑자기 리미트 해서 x를 a로 보냈어. fx가 궁금해. 또 리미트 x를 a로 보내서 gx가 궁금해.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얘네들의 관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왜냐면 여기는 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잖아. 항상 얘가 더 컸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떤 특정한 점을 잡아놓고 A로 보낸다. 그럼 여기는 얘의 극한값. 여기는 얘의 극한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너무 쉽죠? 됐어?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어,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fx라고 하는 게 gx보다 그냥 작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된다 알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들아?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등호가 달라. 신기하죠? 일단 되게 이상하지? 얘는 분명히 얘가 더 크거든? 얘가 더 커. 무조건 얘가 더 커. 그런데 여기는 얘 극한값을 따져봤을 때는 다질 수도 있어. 오케이? 왜 그런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걸 내가 x분의 어 1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다음에 gx라고 하는 걸 너무 쉬운 얘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gx라는 걸 x분의 x 더하기 2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 fx가 크겠어? gx가 크겠어? x가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는. 그러면 똑같이 x 이렇게 돼 있고 x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1 더한 거, 여기는 2 더한 거니까 누가 봐도 무조건 얘가 더 큰 거잖아. 같아질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에서 내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린 상태에서 x분의 x 더하기 1을 계산해주고 x분의 x 더하기 2를 계산해주잖아? 그럼 얘네들은 둘 다 1로서 같아져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무시가 될 수 있잖아. 극한의 개념에서는 얘가 한없이 막 커지고 막 작아지고 막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시가 될 만한 애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무시가 될 때는 여긴 얘가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는 순간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그러니까 얘가 이게 되는 건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여기는 얘가 되는 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이 달라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녀석이 요 녀석인데 샌드위치 정리론,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 당연히 정식 용어는 아니겠지. 그지? 정식 용어는 그냥 함수의 그냥 대소관계야. 알겠죠? 근데 모두가 다 선생님이 배울 때부터 모두가 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근데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냐면 fx 지금 이 상황이 fx가 gx랑 그러니까 fx랑 gx 사이에 hx가 이렇게 껴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껴있었어. hx가 껴있었어.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무한대로 아니,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버렸더니 L이 됐대. 그럼 GX도 극한을 보내버렸더니 L이 됐대. 그러면은 둘 다 극한을 보내버리면 얘네들이 각각 뭐가 됐다는 소리야? L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럼 가운데 껴있는 이 녀석은 당연히 몇이 될 수밖에 없겠어? L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다. 그 얘기.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확장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알파에 수렴하고 이 녀석이 알파에 수렴한다면 여전히 이 녀석도 알파에 수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꼭 붙지 않아도 이것처럼 등호가 꼭 붙지 않아도 여전히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언제 쓸까? 언제 쓸 수 있을까? 여기는 이 개념은 HX라는 거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 정보만 알고 있어. 근데 얘의 정보는 알고 있고 얘의 정보는 알고 있었다고 쳐봐. 그럼 얘를 그 극한을 보내버림으로써 가운데 껴있는 요 녀석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게 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값 자체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양쪽에 있는 값만 가지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 사이에 쏙 껴있어요. 라고 하는데 얘의 정보는 이거 말고는 모르잖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궁금하니까 이번에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보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보는 거야.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3분의 1이 될 거고 얘도 3분의 1이 될 테니까 둘 다 3분의 1이니까 가운데 껴있는 얘도 당연히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봐. 이런 식으로 나왔어.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 녀석인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잖아. 됐어?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식을 내가 뭘로? 여기는 요 녀석으로 세 변을 다 나눠버린다 라고 생각하면은 x제곱 더하기 2분의 3x제곱 더하기 1 3x제곱 더하기 5분의 뭔 소리야? x제곱 더하기 2분의 3x제곱 더하기 5가 되면서 여기는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3,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3,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3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양쪽에 낑기게끔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애를 구해주는 그런 개념을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 하하, 그래요. 이거를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지금 도리도리가 하나 나왔어. 이렇게. 일단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83번. 네, 마지막 샌드위치 정리라는 개념은 진짜 쉽죠? 그냥 이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제곱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예민한 애거든. 진짜 예민해요. 저기 이제는 뭔가를 곱해줄 때도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꼼꼼히 따져줘야 된단 말이야.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A 제곱이랑 B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보장 자체가 애시당초 없죠. 그지? 등식에선 성립하지만 부등식에는 성립하지 않아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음수였다면 반대로 다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음수였을 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있었고 마이너스 2가 있었을 때는 얘가 9가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쟤는 양수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양변, 세 변에 똑같이 제곱, 똑같이 제곱, 똑같이 제곱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얘가 양수였다는 보장이 필요한 거야. 이해돼요? 그 보장을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오케이? x가 양의 실수니까 3x 더하기 2는 당연히 양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줬을 때 얘를 이제 세 변을 또 뭘로 나눌 거야? x제곱 더하기 1로 x제곱 더하기 1로 x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눠줄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작업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죠? 근데 쟤는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양수일 게 분명하니까 나눠줘도 괜찮은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렸더니 9가 되겠죠. 얘도 9가 되겠네. 그러니까 답은 9가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앞에 문제를 딱 봐봐. 여기서도 지금 양의 실수에서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양의 실수에 성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왜 줬는지 모르겠네. 이 조건은. 여기서 x제곱으로 나누고 있잖아, 얘들아. 그죠? 만약에 여기 x로 나누고 있어. 양의 실수란 말이 없었어. 라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함부로 나눌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 얘들아?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 가정을.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음수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양수라고 가정해보고 한번 풀어보고 음수라고 가정해놓고 곱하면 부호가 다 바뀌겠죠. 그렇게 해놓고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우리는 함부로 다루지 않게 꼭 조심하자. 왜냐하면 어, 수학 시험은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실수만을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선생님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형 12번부터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연속까지 쭉 나가 볼게. 오늘 고생했습니다.